발림성 자체를 좋게 느껴지도록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항상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자, 피부는 365일 24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러한 내부 장기에 비해서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부지런하게 피부에 대해 좋은 습관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를 그냥 방치하고 나쁜 습관을 유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세월이 누적되면서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피부의 나쁜 습관들을 교정하려고 제가 막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들을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잔소리를 해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랜만에 오시면 다 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핵심 2가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지켜야 하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가 좋아지는 첫 번째 조건은 피부의 톤, 색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죄다 얼굴에 막 점, 멜라닌만 뒤덮여 있는 줄 알고 갈색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나 화장품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병원에서 시술하는 색소 토닝에서 이 토닝의 정의는 사실은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톤을 균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굴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얼굴 톤은 갈색을 띠는 멜라닌 색소뿐 아니라 붉은 톤의 홍조, 또 누런빛을 띠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얼굴의 톤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은 여기에 붙어있는 이 점만 제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갈색 톤, 붉은 톤, 노란 톤 등을 원인을 알고 이를 최대한 제거해서 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이라는 말은 영어로 wave입니다. 즉, 피부의 결을 물결, 파동같이 이렇게 첫 번째 튀어나와 있는 마루와 2번째 들어가 있는 골이 있다고 이해하기 쉽게 가정해 봅시다. 자, 들어간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결을 균일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표적으로 흉터, 모공, 잔주름의 고랑 등이 있습니다. 자, 튀어나와 있는 요인들에는 피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하고 2번째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외에서 선스틱이나 선쿠션을 2~3시간마다 덧바르기입니다. 선크림을 얼굴에 티 안 나게 펴바르다 보면 선크림의 유효 성분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또 이 발림성 때문에 제형이 좀 묽게 나오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자, 또한 땀, 피지 분비 등으로 제품이 더 빨리 피부로부터 벗겨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 차단제의 정의처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3~4시간마다 더 빨라줘야 합니다. 자, 근데 야외에서 이 가방에서 평소에 쓰는 선크림을 준비해 두셨다가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이 닦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선크림 짜가지고 덧바르는 것은 귀찮아서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 쓰는 좋은 선크림은 나가기 전에 바르시고 외부에서 쓸 목적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바를 목적으로 평소 쓰는 선크림과 좀 톤이 유사한 비쌀 필요도 없는 선스틱이나 선쿠션을 사다가 그 위에 계속
더 빠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모 방송에서 선크림, 선스틱, 선쿠션, 선스프레이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했었는데, 자, 첫 번째 선크림일 경우에는 당연히 차단율도 높고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코 옆이나 얼굴에 굴곡 있는 부분을 빈틈없이 바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스틱의 경우에는 제형 자체가 빈틈없이 햇빛 차단을 해줬지만 얼굴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위에는 안 발라진 빈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쿠션인데, 선쿠션의 경우에는 선크림 정도의 빈틈없는 차단율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용의 간편성에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굴곡진 부분까지 잘 발라졌고, 네 번째 선스프레이는 분무 형태이기 때문에 얼굴에 고르게 차단율을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되도록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샤워를 최대한 짧게 하기입니다. 자, 피부의 뜨거운 증기는 홍조를 악화시키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화장품, 마스크, 피부과 시술들도 다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께 뜨거운 증기를 피하세요 라고 설명드리면 다들 뭐 사우나, 반신욕 하지 말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매일마다 이렇게 뜨거운 증기를 아주 손쉽게 접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샤워입니다. 자,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첫 번째 뭐 양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멍하게 딴 생각에 잠긴다거나, 자, 세 번째 이렇게 샤워를 하는 동안 제모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샤워를 할 때 화장실 거울에 김이 서릴 때까지 샤워하지 마세요 라고 샤워를 최대한 짧게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즉 첫 번째, 샤워할 때 미지근한 미온수로 씻고, 두 번째, 한 5분 정도로 최대한 빨리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얼굴에 사소한 마찰도 주지 않기입니다. 얼굴에 마찰을 주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는 첫 번째,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서 피부를 예민하게 하고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자, 기미는 피부의 이러한 미세한 염증 반응들로도 악화되므로 최대한 문지르지 말라는 것은 이미 피부과학 논문에서 여럿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공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계나 손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것은 모공을 자극을 해서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클렌징을 충분히 해주려면 얼굴을 문지를 수밖에 없으니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므로 클렌징을 할 때는 최소한의 자극을 주기 위해 거품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세안 이후 이게 수건이나 타월로 물기를 닦을 때 이렇게 문질러서 닦지 않고 한번 꾹 눌러주고 끝내라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수건이나 타월 등의 피부 마찰이 이렇게 누적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는 기미 등의 피부 장벽 손상으로 나타나는 이 색소나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클렌징 올바르게 하기입니다. 얼굴에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수많은 분들에게 클렌징 방법을 다시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피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만큼 올바른 클렌징이 중요한데, 얼굴에 톤업을 뜨게 하는 대부분의 메이크업 제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아주 고운 하얀 모래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모공 사이에 잘 끼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또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 모공 사이에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모공 부위가 약간 울퉁불퉁한 분들이 많은데, 자, 대다수 피지로 인한 윤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모공을 가리려고, 아니면 피지 때문에 생긴 여드름을 가리려고 화장의 커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장 후에는 적절한 이중 세안을 해주어서 화장품들의 이 소입자들이 저류되는 것을 막고, 또 피지가 모공 사이에 저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중 세안의 첫 번째 세안제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이것을 아실 텐데,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커버력이 있는 메이크업 성분들은 대부분 오일을 기본 성분으로 합니다. 클렌징 워터는 워터여도 이렇게 오일을 녹일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클렌징 오일 정도는 아니어도 성분 자체에 세정력이 있긴 하지만 사용 시에 물처럼 줄줄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솜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화장솜으로 얼굴을 많아봐야 한 5번 정도 닦아냅니다. 자, 이렇게 화장솜에 묻어있는 클렌징 워터 성분으로는 모공 사이에 끼어있는 화장품들의 소입자나 피지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또한 물리적인 마찰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클렌징 오일은 이렇게 마찰이나 자극으로 인한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메이크업 후 클렌징에 효과적입니다. 자, 5번째는 보습제의 개수보다 바르는 빈도수를 늘리기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르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라 입니다.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평소에 4-5개를 바르시는 분들은 겹치는 항목만 빼더라도 한 20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하루에 2번씩 발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미미한 함량이 포함된 성분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서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보습 단계의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의 노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피부에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일리한 물질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모공을 잘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코메도제닉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 화장품은 non 코메도제닉하다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이 코메도제닉이라는 말을 즉 모공을 잘 막는다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물질들이 없다고 해서 non 코메도제닉 한 것은 아닙니다. 즉 화장품에 어느 정도의 보습 효과를 내기 위해 포함된 오일 성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모공 막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다들 촉촉한 느낌,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발림성 자체가 보습 능력을 항상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발림성 자체를 좋게 느껴지도록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항상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서 바르도록 교육하면 처음에는 좀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하시는데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키도록 해보면 피부 상태가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핵심 2가지와 집에서 평소 지켜야 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